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너무 당내 당권 투쟁 이야기만 하다 보니 저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부의 문제보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이 더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면 속에 감춰져 있던 한 인물의 가장 추악하고 기만적인 두 얼굴을 마주하고자 하는데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그토록 당당하게 외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홀로 고고한 야당 투사인양 행동하던 그 사람은 바로 한동훈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공개된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판결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월 4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군합발에 짓밟히고 국민들이 공포에 떨던 그 잔혹한 계엄이 벌어진 다음 날 한동훈은 결코 방관자나 반대자가 아니었는데요. 그는 내란을 무마하고 수습하려 했던 뼛속까지 동조한 공범이었습니다. 박성재 판결문 보면은 아주 속이 시원한데 25년에 법정 구속돼가지고 근데 그중에서 제가 눈에 확 띈 대목이 뭐였냐면 노상원 수첩을 처음으로 증거로 인정한 것도 있지만 12월 3일 밤에 계엄 터지고 밤새고 그 다음날 당정대가 만났다는 거야. 오후 2시에. 오후 2시에.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장관 나오고 국민의힘 그때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 책임을 김용현에게 뒤집어 씌우고 탄핵은 절대 안 되고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자. 이런 회의를 한 거예요. 그때 한동훈이 참석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힘은 그날 바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한동훈이 한독수하고 손잡고 나와가지고 윤석열은 이제 뒤로 물러서 있을 거예요. 우리 둘이 국정할 거예요. 이런 발표를 했어요. 황당하게도 헌법과 법률에 있지도 않은 아무도 위임하지 않는 권력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나눠 쓰겠다 해서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가장 기괴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탄핵하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내란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한동훈이 관여한 거 아니야. 윤석열과 한동훈의 거래가 그때 있었던 거야, 뭔가. 그때는 하도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선출직 공직자로 돌아왔잖아. 따져야 된다고 본다, 이거. 12월 5일 아침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과 나눈 문자 메시지는 그의 기만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윤석열의 인식이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니 민심에 부합하게 말을 잘 다듬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한동훈에게 중요했던 건 헌법 유린이라는 본질이 아니었는데요. 그저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겉포장만 매끄럽게 다듬는 쇼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범죄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들키지 않게 세련되게 다듬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한 거죠. 그렇다면 그런 조력을 통해 한동훈이 얻고자 했던 건 뭐였을까요? 그건 권력 분점의 야욕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썩어빠진 본색은 12월 8일 온 국민 앞에 고스란히 드러냈는데요. 국무총리 한덕수와 나란히 서서 마치 나라의 새로운 주인이라도 되냥 발표를 이어가는 한동훈의 뻔뻔한 모습이 긴급 속보로 중계됐습니다. 국민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력,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공동정부라는 기괴한 괴물을 만들어냈는데요. 윤석열은 이 선으로 물러나고 우리 둘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 발표는 명백한 내란의 이어달리기였습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국민들을 비웃듯 그들은 내란의 권력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며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발악했는데요. 이것이 내란 공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알고 헌법을 우롱한 이 패역한 무리들을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자기가 받겠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해? 그때 거래를 한 거야. 판결문을 이제 입수를 해서 쭉 다 봤는데 판결문에 보면 그날 12월 4일 오후 2시에 모여서 당정대 회의를 하는데요. 한덕수와 박성재,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신원식, 그 다음에 정무수석 비서관 홍철호, 김주현 참석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만 참석한 게 아니에요. 추경호, 나경원, 김기현,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해 잘 논리를 구성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지 그냥 자기 주장을 막 하면 안 된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안가에서 법조 출신들이 따로 모아서 그날 저녁에 그것도 다 연결된 거야. 다음날 12월 5일날 한동훈 얘기가 하나가 더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홍철호의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둘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오케이. 있어. 거기 거기 보면 12월 5일 아침 7시 40분경 홍철호에게 어제 윤석열의 인식은 민심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민심에 좀 부합하게 잘 다듬어서 해라. 홍철호가 그러면은 오늘은 안 하고 조금 더 잘 다듬어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야 잘해야 돼. 윤석열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나처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한테 말을 해야지. 라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요. 내란을 정당화하는데 네. 적극적으로 그렇죠. 동조한 거예요. 네. 내란 이후에도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했던 행동에 대해서 다 처벌하고 있거든요. 다시 따져야 돼. 공직으로 돌아왔잖아. 그런 검증 거치지 않았어요. 최근 고교야구 경기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상대팀 비하와 야유의 소재로 삼은 한 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지자 한동훈은 징계가 과도하다며 어린 학생들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인데요. 국가 권력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한 5.18 영령들과 그 유가족들의 피눈물 흘리는 아픔에 대한 위로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가해 행위를 한 자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옹호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방송인 최욱의 발언을 끌어들이고 스타벅스 사태를 비교하며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최욱이 내뱉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공적인 고교야구 대회라는 장소에서 역사적 비극을 비하한 행위가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잔머리인데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과 지지층을 향해 속삭이는 겁니다. 봐라. 나도 너희들과 생각이 같다. 나도 5.18을 비하하는 자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너희들의 동지다. 그러니 나를 배신자라 부르지 말고 내 편이 되어달라며 꼬리를 흔드는 비겁한 구걸인데요. 한동훈은 생명의 존엄함과 역사적 정의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당권을 쥐기 위한 표 계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탄 성벽을 쌓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인데요. 과연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내란죄라는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자가 감히 배지를 달았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척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가 화려한 말솜씨로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 해도 이미 법정의 기록으로 남은 그의 내란 조력 행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역사와 국민은 내란이 벌어진 다음 날부터 그가 흘렸던 비열한 땀방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영원히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닌데요.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며 속으로는 내란 세력과 야합했던 그 이중성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의 그 기만적인 정치적 생명이 얼마나 갈지 우리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볼 텐데요. 이제 남은 건 범죄에 대한 처벌뿐입니다. 오늘 뉴스반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구독자 여러분, 현재 뉴스반장 채널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후원 요청을 드리는데요. 보내주시는 따뜻한 정성은 더 날카롭고 진실된 목소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